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뇌피셜로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죠.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들이 손해보는데 누가 추진하겠냐. 그러니까 추진 안 해서 공급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공급이 없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지난달 서울아파트 민간 분양 제로 공급 빙하기. 빙하기가 얼마나 됐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룡 멸종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을 빙하기라고 했죠. 빙하기가 뭐 한 1년, 뭐 2년 이렇게 되면 빙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달 지났죠.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이니까 8월 한 달 공급 안 나왔다고 빙하기 소리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 맞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같으면 공급이 6월, 7월, 8월, 9월 해서 뭐 각각 2,000가구씩 공급이 되던 상황이었다 라고 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7월에 시행하니까 9월까지 막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여기 1,000가구, 여기 뭐 3,500가구, 3,500가구 이런 식으로 밀어내게 분양을 한 거다. 추진하던 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거를 땡겨서 한 거죠. 분상제 시행 전으로. 여기도 8,000가구 똑같이 하고 여기도 8,000가구 똑같이 하는데 이걸 밀어내게 분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양이 많아지고 뒤에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급 빙하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분상제 반대해야 되니까. 이번 정부에서 건설사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 1순위 꼽으라면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2순위 꼽으라면 대출 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나 허그 고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마진을 많이 남겨먹고 싶은데 야 너네 그렇게 남겨먹지 마, 너무 많어, 딱 끊어버리니까 제일 싫은 정책이고, 두 번째로 대출을 규제하면은 돈을 빌려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살 때 예전에 초이름이 있을 때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3억만 가지고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까지 나오니까, 무주택의 경우 그러면은 6억을 가져야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릴 것이다. 대출 규제로 서민들 사다리 끊겼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호도하는 이유가 건설사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완전 시행, 공급 절벽, 가속 우려 확산. 가속돼요? 공급 절벽 올해 연말 넘어 장기화 우려 라고 이런 식으로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0월에 전국 43,000가구, 전국 53,000가구, 전국 58,000가구 분양한다. 하반기 남은 물량 추석 이후 12만 가구 쏟아진다죠. 물론 조사 업체마다 차이점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일정의 미정인 단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추가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공공 분양 물량을 넣지 않는다. 입주 물량에 혹은 분양 물량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죠. 작년 10월보다 늘어났다는 거죠. 서울에 없어요? 얼마 전에 분양가 상한제 통과한 단지 나왔죠. 고덕에. 그런 단지들이 분양이 될 것인데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공급 부족 프레임이랑 맞지 않으니까. 분양 예정 9월에 없었죠. 10월에 4,000가구 넘고 11월에 또 3,000가구 넘더라. 12월에는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또 언제 또 호도 나오겠어요? 12월에. 그리고 연내에 이것도 미정이지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분양 나왔다 이런 이야기만 하겠죠. 대단지들이 들어오는데 얘기를 안 한다. 안 하겠어요? 공급 부족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당장 분양하지 않고 계속 손해보고 있을 거야. 유지비 내고 언젠간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진행되는데 밀어내기 분양 때문에 당겨서 할 수 있던 8월, 9월 이걸 가지고 당겨가지고 계속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없어졌다. 공급 부족이다. 그 전에 다 당겨서 했잖아요. 보면 어때요? 분양 가구수 2019년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올해가 더 많아요. 서울도, 인천도, 경기도, 전국도. 뭔 개소리예요. 공급 부족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년에 공급 부족이요? 내년에 공급 부족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에요? 내년 공급 부족은 입주 공급 부족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죠. 언제쯤 많이 분양했어요? 2016, 17년. 그때 분양이 덜 돼서 나온 거고, 그 이후부터 2018년에 멸실이 얼마 많이 나왔는데 2017년에 멸실 엄청 많이 나왔죠. 멸실 하자마자 바로 분양하지 않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주 다 시켜놓고서 분양 바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2018년에 멸실됐던 것들 2020년에 잠깐 안 나오다가 21년, 22년에 계속 나올 건데 왜 자꾸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죠? 그것도 분상제랑 관련 없는 거 가지고. 분양 잘 되게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초기 분양률 100% 육박, 분양시장 여전히 뜨겁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규제가 분양시장에 불을 지폈다고 평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의 분양가 규제는 이쪽은 분양시장에 불이 지펴지죠. 근데 반대로 쓸데없는 지역 같은 경우 원래 거기 가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분양권 투기를 노려서 분양받는 사람들, 그쪽의 분양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규제도
분양시장에 불을 언제까지 지필 수 있냐. 지금처럼 분양가와 매매가의 괴리가 커지고 매매가에 거품이 많이 꼈을 때나 저렇게 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같이 떨어진다. 지금이야 뭐 어디든 받아가지고 차익 남기면 되겠지. 로또 하니까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로또는 결국 꽝이라고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돼서 그만큼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내가 입주하고 팔 때쯤 되면은 5년 전매, 10년 전매 금지 당하고서 팔 때쯤 되면은 그 분양가만큼 매매가가 떨어져 있다 항상. 그런데 무슨 로또예요 그게. 거기다가 뭐 청약 분양시장 여전히 뜨겁다는데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은 11개월 만에 왜 갑자기 증가세가 됐을까요? 분양시장 뜨거운데. 분양시장에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갔나요? 뜨거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나고 있다. 이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일단 더 많이 줄었다는 게 보이죠. 수도권 127만원 공급 계획 들어가죠. 그 중에서 서울에만 36만 4천호다. 어느 지역보다도 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서울의 공급 안에서 오를 것이다. 서울을 제일 많이 해요 멍청이들아. 다 봐도 여기 여러 개시 뭉쳐 있잖아요. 어느 시가 서울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서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공급 안 하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서울에 공급해요 제일 많이. 이 중에서 3기 신도시 얘기 들어가 있죠. 동쪽에 왕숙, 동남쪽에 교산 32,000원 핫하죠 지금. 거기 전세가 오르고 있고 하는데, 이거 전세가 오르고 강동구 둔천주공이랑 싹 다 이주수요 회계하고 여기 32,000원 들어가고 입주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쪽은 작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게 한꺼번에 빠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대장, 과천, 안산 장상, 요 중에서 대부분 사전 청약에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매매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매매한 것보다는 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사전 청약 당첨이 되면은 물론 다른 청약도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해서 청약 경쟁률에는 큰 영향을 못 주겠지만 매수 심리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겠죠. 지금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괴리가 나타날 경우 진짜 일본식 침체처럼 굉장히 작살나게 되면은 회복이 힘들다고 그랬죠. 이미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그렇게 터지게 되면은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무리하게 영끌하거나 내 집 마련해가지고 진짜 그거에 낚여서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작년부터 계속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죠. 투기꾼들 몇 억 더 올랐는데요. 니들끼리 그래서 단타 치고 빠질 수 있으면 빠지든가. 머리 나쁜 놈들은 그때 사놓고서 그때 팔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수요라는 걸 모르죠. 작년에 부자들 다 팔고 빠졌는데. 당시에 일본 버블 때 100만원씩 보급하다가 작살났다. 올해 하반기부터 29만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적은 거예요. 22년, 23년엔 더 많이 늘어나죠. 수도권만 127만원인데 그 외에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죠. 수도권 입주 물량 어때요? 내년에 오히려 많다. 수도권에. 서울이 좀 줄어드는데 수도권에 더 많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서울 입주가 줄더라도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주변에도 충분히 대체제가 있다. 여기 막 10억씩 하고 있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뭐 5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테고, 서북권 같은 경우도 막 2, 3억, 비싸도 뭐 7억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너무 비싸면은 이쪽으로 그냥 대체제가 나온다. 이쪽에도 대체제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거래량 줄어든 거 보면은 수요 감소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22년 많이 나오죠. 23년 얼마 없는데요. 23년쯤엔 그럼 터지겠네요. 23년 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거죠. 지금 분양해도 23년에 들어갈 건데 입주로. 개발지구 많이 있죠. 지금 광적지구 이런데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요런데 보면은 북부 쪽에 이쪽에 서울이 있고 여기 의정부 양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옥정에도 아직 2만 5천 가구 남았다. 고산에 1만 가구 정도 남았죠. 회천지구가 어떻게 따지면 옥정보다 지금은 교통이 잘 발달돼 있죠. 나중에 이쪽으로 하나 지나는데 여기 회천지구가 구시가지죠. 어떻게 따지면 옥정 신도시로 보면 여기도 2만 가구 들어올 거다. 광적지구 요거는 아직 미상이죠. 이런데 7,760가구 준비가 되어 있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북부에 좀 뚫린 다음에 이런데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적어 보여요? 북부? 동부는 어때요? 진접 아직 공공 만세대 정도 남았죠? 구리 갈매 역세권. 여기 구리 갈매뿐만이 아니라 여기 태릉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서울 양원지구 양정 역세권. 말할 게 있나요? 요쪽에 뭐예요? 얘 왕수 동부권에 남아 돌죠. 추후에 왕수까지 생각하면 서북부 쪽 고양 장항 덕은 지금 하고 있고 창릉 들어올 거고 장항 그 다음에 뭐 요쪽에도 계속 뭐 지구 개발되고 있죠. 뭐 성정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운정 3지구 여기 1, 2지구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지구 이렇게 들어온다. 여기랑 여기 4만 세대. 운정 작살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릉 들어오는데 여기 3지구를 누가 들어가느냐.
가뜩이나 교통은 계획까지 3갈래까지 되어 있는데 1, 2지구 가운데 기본 동측 있는 거 2지구랑 3지구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요쪽에 그럼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공급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검단 어느 정도 분양됐지만 많이 남았죠. 그리고 뭐 여기 도화 뭐 이런데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인천 쪽에 뭐 나와요? 여기 계양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이런 데들 들어온다. 김포도 거의 끝났지만 조금 남았죠. 막 분양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공급이 남아있다. 남부 어때요? 장현지구 이게 뭐 신안산선 들어간다고 엄청 뛰었는데 사실상 장상지구 3기 신도시죠. 군포 대하미 안산에는 고천 그 다음에 뭐 백운밸리 예시 몇 가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것도 있을까봐 요런 것들도 있다. 수도권 공급 엄청나게 많죠. 아 서울에 공급해야지 수도권에 왜 공급해? 서울에 127만원 중에서 36만원을 공급한다. 그리고 수도권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후에 어때요 지금? 남양주, 고양, 파주, 구리, 양주 33만 가구 쏟아지고 45만 6천째 경기 남부랑 인천 공급 택지 들어가고 김포 마송지구 이런 데 개발된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새 아파트 옥석 가리개 본격화하면서 또 오르는 데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김포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별로 안 띄워주겠죠. 많은 데를 띄워주겠죠. 공급 많은 데를. 수도권 들어오니까 양극화 될 것이다. 옥석 가리기 들어가고 수도권은 집값 떨어지더라도 서울은 오를 것이다. 이런 프레임 자꾸 있죠. 서울에 공급해야만 서울 집값 떨어진다. 그럼 1기 신도시 때문에 왜 이랬어요? 1기 신도시 89년 막 이때 얘기 나와서 89년부터 추진했죠. 추진할 때 별로 안 들어갔죠. 그런데 바로 나오니까 떨어지더라. 91년부터 입주 시작했는데 가격 지수예요. 떨어져서 유지됐죠. 바로 이때는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많고 공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었다. 안 떨어지나요? 결론 분상제로 분양 없다? 이거는 완전히 가짜뉴스죠. 분상제로 분양이 없어지고 공급 부족이 된 게 아니라 밀어내기 분양으로 앞에 땡겨서 했을 뿐이다. 8, 9월에 서울 아파트 분양이 없었던 거는 분상제 시행되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으로 다 땡겨서 해서 그런 거다. 수도권만 공급하고 서울은 없다? 어느 시보다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죠. 수도권 127만 가구 중에 36만 가구 이상을 서울에 공급하고 있다. 세 번째, 수도권 공급은 서울 집값 하락에 영향을 안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1기 신도시 보면 나오는데 2기 신도시 때도 물론 영향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기 신도시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한꺼번에 대량 공급이 들어와야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할 텐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주니까 투기꾼들이 여기 투기해가지고 전세 구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분양받고 전세 구하고서 여기 또 분양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다. 근데 그게 안 되죠.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금을 요렇게 세 군데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전세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1기 신도시 때 집값 떨어진 거 확실히 보였고 공급이 없어요? 아파트 공급 끊임없이 나온다. 잘 기억해 두시고 누가 공급 부족 프레임 얘기하면 이 영상 보여주세요. 공급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분양제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거 앞으로 뭐 공급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밀어내기 분양과 그때 경제 위기로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 그 뒤에 더 많은 공급 나왔었다는 거 저희가 얼마든지 설명했었고 공급 부족 프레임 잡으려면 데이터 들고 와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